분명히 불편한데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요. 목 이물감 자체는 대부분 심각한 병은 아닙니다. 하지만 몇 가지 증상이 같이 있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. 안녕하세요. 귀, 코, 목은 닥터 찬찬 김호찬 원장입니다.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?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은데 삼켜도 안 넘어가고 뱉어도 안 나오고 물을 마셔봐도 그대로, 기침을 해봐도 그대로, 거울로 목 안을 들여다봐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요. 밥을 먹을 때는 또 괜찮아요.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다시 느껴지고 신경을 쓰면 쓸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고, 이게 대체 뭔가 싶으시죠? 이 증상이 바로 목 이물감입니다. 생각보다 이걸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. 짧게는 몇 주, 길게는 몇 년씩 불편함을 안고 사시는 분도 계시고요. 오늘은 목 이물감이 왜 생기는지, 언제 걱정해야 하고 언제 안심해도 되는지,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까지 말씀드릴게요. 목 이물감은 실제로 뭔가 걸려 있는 게 아닌데 마치 이물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증상을 말하는 겁니다. 환자분들 표현을 들어보면 정말 다양해요. 목에 뭐가 걸린 것 같다, 가래가 목에 붙어서 안 떨어진다, 목이 꽉 막혀 있는 느낌이 든다, 목까지 뭔가 차오르는 것 같다, 이렇게 표현하십니다. 재미있는 건 실제로 후두 내시경으로 목 안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더 답답하시죠. 분명히 불편한데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요. 목 이물감 자체는 대부분 심각한 병은 아닙니다. 하지만 몇 가지 증상이 같이 있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. 첫째로 음식이나 침을 삼키기가 점점 힘들어질 때, 둘째, 특별히 다이어트를 한 것도 아닌데 체중이 줄어들 때, 세 번째로 목에서 피가 나거나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올 때, 네 번째로 목소리가 2주 이상 계속 쉬어 있을 때, 마지막으로 목이나 귀 쪽으로 통증이 뻗어나갈 때입니다. 이런 증상들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이물감이 아닐 수 있습니다. 후두암이나 식도암 같은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이비인후과에서 후두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. 반대로 이물감만 있고 앞서 말씀드린 증상이 없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대부분은 기능적인 문제, 즉 역류나 근육 긴장,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렇다면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 왜 이물감이 느껴지는 걸까요? 가장 흔한 원인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가장 먼저 의심해 볼 수 있는 건 역류성 인후두염입니다. 위산이 식도를 넘어서 목까지 올라오면 목에 염증 반응이 생길 수도 있고요. 이물감을 느끼게 됩니다. 목 이물감 하면 의사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. 그런데 사실 위산이 목까지 직접 올라오지 않더라도요, 식도만 자극해도 신경 반사로 인해서 목과 식도 사이 괄약근이 조여지면서 이물감이 생길 수 있어요. 만약 속쓰림이나 신물이 같이 있다면 역류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. 후비루도 흔한 원인이에요. 코 뒤쪽으로 콧물이 넘어가면서 목에 뭔가 걸린 느낌을 주는 거죠. 축농증이나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분들이 자주 호소하시는 증상입니다. 콧물이 목으로 넘어가는 느낌이 있거나 아침마다 목에 가래가 붙어 있는 것 같다면 후비루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. 식도 입구 괄약근이 문제인 경우도 있습니다. 이 괄약근이 비정상적으로 꽉 조여지면 목 이물감의 원인이 되거든요. 뇌졸중이나 파킨슨병과 같은 신경학적 요인들도 있지만 주로는 스트레스나 불안 또는 과로가 그 원인이 됩니다. 앞서 말씀드린 위산 역류도 괄약근을 조이는 원인이 되고요. 일부 항콜린성 약물, 교감신경 자극제와 같은 약물에 의한 요인도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갑상선 결절도 그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. 실제로 환자분들이 이물감이 있어서 병원에 오시면 갑상선과 연관이 있냐고 문의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. 갑상선에 있는 작은 결절들은 사실 목 이물감과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. 다만 갑상선에 있는 결절이 매우 크고 그것이 기도를 압박할 경우에는 이물감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육안으로 목 아래쪽이 불룩 튀어나와 보이는 경우가 많죠. 병원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도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.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우선 역류가 의심된다면 자기 전 2-3시간 이내에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. 기름진 음식, 맵고 자극적인 음식, 커피, 초콜릿, 또 탄산음료는 피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.
식사 후 바로 눕지 마시고요. 취침 시에는 상체를 15도 정도 높여서 주무시면 역류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. 또 다이어트를 하신다고 너무 속을 비우는 경우에도요, 위를 자극할 수 있으니까 피해 주시고요. 음주도 괄약근을 느슨하게 만들어서 역류를 악화시키니까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. 그리고 목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보세요.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면 목 불편감이 있을 뿐이지 사실 나쁜 병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. 이물감에 집중을 할수록 증상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고요. 또 이 걱정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괄약근이 수축하면서 이물감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.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. 비만은 복압을 높여서 역류를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. 또 건조한 환경도 목 이물감을 악화시킵니다. 특히 요즘처럼 난방기를 많이 쓰는 계절에는 실내가 건조해지기 쉬우니까요. 적절한 습도를 유지해 주시고 물을 자주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때 얘기입니다. 그런데 이 이상이 없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? 병원에서 어떤 검사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목 이물감으로 병원에 오시면 가장 먼저 이비인후과에서 코와 목 속을 관찰하게 되어 있습니다. 코 내시경과 후두 내시경으로 검사하면 축농증이나 편도결석, 후두암 같은 눈에 보이는 병이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. 또 이비인후과 검사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위 내시경 검사와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권해드립니다. 식도 입구에 생기는 암이나 개실 같은 병도 내시경으로 발견할 수 있고요. 갑상선 뒤쪽에 큰 혹이 있는지도 초음파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. 역류성 후두염이 진단되면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약물 치료를 시작합니다.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 이물감은 다른 역류 증상보다 치료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. 역류성 후두염의 치료 가이드라인에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약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최소 2달 이상은 꾸준히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. 약을 며칠 드시고 호전이 없다고 실망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. 꾸준한 약물 치료에도 호전이 없다면 다른 원인들도 짚어봐야 하는데요. 지속적으로 불안하거나 불면이 있거나 우울감이 있거나 또 감정 기복이 심하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상담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이렇게 목 이물감은 원인도 다양하고 치료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먼저입니다.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. 이비인후과에서 직접 목 속을 들여다보고 확인해 보세요. 오늘 목 이물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.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. 목 이물감은 대부분 암과 같은 심각한 병이 아닙니다. 위산 역류, 후비루, 근육 긴장, 스트레스와 같은 기능적인 문제가 대부분입니다. 그렇지만 삼키기가 힘들어지거나 체중이 빠지거나 피가 보이거나 목소리가 오래 쉬어 있다면 꼭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.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생활 습관 교정과 적절한 치료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. 목 이물감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쁜 병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안심하는 겁니다. 혹시 지금 목 이물감으로 불편하신 분들 너무 오래 참지 마시고요. 가까운 이비인후과에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세요. 원인을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그리고 이물감으로 고민이신 분들께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.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귀, 코, 목은 닥터 찬찬 김호찬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